정오경이 주막으로 돌아왔더니 기팔은 벌써 물건들을 교환 판매하고 돌아와 있었다. 너는 장사꾼 기질도 있는 모양이구나. 아, 무턱대고 싸게 팔았습니다요. 그러니까 얼른 팔릴 수밖에요. 그리고 그렇게 후딱 빨리 팔아치워야 할 이유가 있었습죠. 그래서 초장머리에 다 팔아치웠습니다요. 장터 바닥에 순검도는 나졸들이 깔리기 전에 팔아치우고 말았습죠. 우리 물건을 산 사람들은 그러니까 횡재를 한 셈입니다요. 어참, 너는 별난 재주를 다 가지고 있구나. 자, 떠나자. 그들은 묘양산을 향해 길을 재촉했다. 날이 길이 워낙 미끄럽고 적설이 심해서 이놈이 여기 나무 뜬걸과 바위를 박아놓았습니다요. 나리께서 잘 걸으시게. 오호, 어찌 그런 일을. 너무 감사하구나. 날이 이놈이 산을 돌아다녀 보니까 9월산보다 산세가 훨씬 험한 것 같았습니다요. 그리고 산 봉우리들이 훨씬 그 숫자가 많은 것 같았고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9월은 묘양에 비해서 그 높이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연봉의 숫자도 역시 그러하다. 특히 묘양은 연봉으로 이루어진 이중의 원심원적인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아이고 참, 나리는 정말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요. 정말 그랬습니다요. 무섭게 높은 산맥으로 뺑뺑 둘러쳐져 있는데 어디가 어딘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요. 나리. 지금 신고 있는 설피를 이리로 내시고 새 것으로 갈아 신으시죠. 이놈이 산에서 칡을 주워다 새로 만들었습니다요. 새끼로 만든 설피는 결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요. 오냐, 알았다. 이리로 가져오너라. 기팔은 주루막을 열어 자신이 지어온 설피를 내놓았다. 하도 산세가 험하고 산역이 넓어 도저히 다 돌아다녀 볼 수가 없었습니다요. 그러니 진한 낭자가 어디에 계시는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틀림없이 묘양산에도 산채가 있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들었거든요. 이놈이 9월산에 있을 때부터 흔히 듣던 얘기입니다요. 묘양은 안주와 정주성에서 가까워 홍경래의 난때 살아남은 자들이 잠입을 했다는 얘기가 끈질기게 돌고 있었습니다요. 그런 소리는 인근 골 어디에서도 들리더구나. 그러나 홍경래의 난이 도발된 지 20년, 그 잔당이 남아있으리라고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힘이란 아주 보잘것 없으리라. 그렇지요.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게지요. 날이 우리가 지금 넘고 있는 이 고개가 무슨 죄입니까요? 이것이 바로 묘양의 관문인 어엄령이다. 저기 마루에 서면 아마 묘양의 주봉인 비로봉이 보일 것이다. 그렇습니다요. 봉 이름은 몰라도 삐죽삐죽하는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습니다요. 날이 이 추운 날씨에 땀이 마구 쏟아지는 뎁쇼. 그래, 조금만 더 걸어보자꾸나. 아이고, 드디어 어엄령 마루에 섰구나. 아, 정말 장관입니다요. 온 묘양이 눈 속에 파묻었군요. 날이 저 많은 산봉우리들을 어떻게 다 높이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요? 그렇다. 정확히 다 측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산봉우리들이 높이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추측해낼 수는 있느니라. 날이 묘양에 들면 산에 미쳐 돌아다니지 마시고 꼭 진한 낭자를 찾으시는데 전심전력하소서. 오냐, 알았다. 나도 진한 낭자를 진심으로 뵙고 싶구나. 혹시 두 분이 해우하면 합방을 하시는지요? 예, 끼이놈. 무슨 소리를 다 하느냐. 우리 같은 상것의 머릿속에는 그저 그런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요? 어허, 진한 낭자의 뜻에 따르리. 조선 팔도를 떠도는 나 같은 땅꾼한테 낭자의 몸으로서 어떻게 허락을 하실 것이냐. 그저 뵙는 것만도 영광일 뿐이다. 사실 살아계신지 어떤지도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러하옵니다. 낭자는 틀림없이 우리가 온 길을 따라서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의주공로라고 하셨던가요? 낭자는 해서정맥과 백두대간을 타고 넘어오셨을 텐데 무사히 묘양에 도착했으리라고 보기 어렵기도 하옵니다. 우리 조선의 여자들은 대단히 나약하기만 하다. 그러나 신라조나 고려조의 여자들은 강했다. 그리고 능동적이었다.
조선이 성리학을 수입하여 국론으로 다져가는 사이 여자들은 강인하고 외향적인 기질을 잃고 내향적이고 등신처럼 곱기만 한 여자로 길들여져 갔던 것이다. 성리학은 수입된 학문이고 다른 나라의 예학일 뿐이다. 그러나 나리, 우리 진안왕자나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살분이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요. 어떻게나 억세고 재빠른지 능히 범을 잡을 수 있을 지경입니다요. 범을 잡아? 남정네도 못 당하는 범을 잡아? 그러면 입쇼. 나는 낭자가 구월산에서 범을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요. 구월산에서도 가장 험한 삼형제 폭포 인근에 호랑이가 나타나 호환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 산채에 들어왔는데 두령이 몇 놈을 내보냈죠. 거기에 이놈도 끼어 있었습죠. 한나절을 헤맨 우리는 나무 그늘에서 졸고 있는 집채 같은 놈을 하나 발견했습죠. 놈은 포식을 하고 잠으로 떨어진 것입니다요. 그래, 그놈을 낭자가 잡았다는 말이냐? 그러므입쇼. 우리가 화승총으로 해치우려고 했더니 낭자가 환도를 빼어들고 자기가 해치우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담력이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말이 범이지 막상 집채 같은 놈을 면전에서 보니까 간이 콩알처럼 오그라들었습니다요. 우리는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위험한데 바람처럼 덤비는 그놈의 속력을 나약한 여자가 환도 하나로 피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놈이 눈을 뜨는 순간 전광석화처럼 낭자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낭자는 어느 틈엔가 바위뒤로 숨으면서 뛰어내리는 놈의 심장에다 칼을 꼽았더군요. 놈은 땅에 몸체를 내리는 순간 그대로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과연 비우처럼 빠르군. 그 약한 낭자가 언제 그렇게 변했단 말이냐. 어서 뵙고 싶구나. 기파라, 이쪽으로 와보아라. 저기. 눈에 파묻혀 잘 보이지 않습니다요. 눈앞에 연립하고 서 있는 살봉들을 잘 보아라. 두 개의 원을 그리면서 둘러서 있느니라. 자, 저기 가장 가까이 보이는 설봉이 바로 형제봉이다. 그리고 왼편으로 눈을 돌리면 지금은 눈에 덮여 잘 보이지 않지만 강물의 긴 띠가 보일 것이다. 그것이 묘양에서 발원해서 청천강으로 흘러드는 원림천이다. 그리고 다시 더 올라가면 아득히 악무봉이 보이고 거기에서 다시 오른편으로 시선을 돌리면 저기 연봉들을 넘어서 아주 까마득히 부용봉이 보이고 거기서 다시 오른편으로 내려오면 인달산이 보이고 다시 원을 그리고 아래로 오면 달마봉, 가마봉, 은봉이 보이고 이 능선이 여기 형제봉으로 이어진다. 과연 그러하옵니다. 그러면 그 연봉들이 원 안에 다른 연봉들이 원이 있습니까요? 바로 그렇다. 보현사의 뒷산인 대밀봉에서 시작하여 오른편으로 시선을 굴리면 법왕봉, 향로봉, 비로봉, 칠성봉, 강선봉, 호랑령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바로 그 한가운데에 보현사가 들어앉아 있느니라. 오, 그래서 이놈이 보현사를 찾아내지 못했군요. 사실 이놈은 보현사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요. 저기 저 비로봉이 바로 묘양의 주산이다. 날이 우리 산재가 있었던 9월의 사왕봉보다 험악해 보입니다요. 당연하다. 높이가 2배도 더 높으니라 9월에는 저런 연봉이 없다. 내가 묘양산도를 완벽하게 만들려면 적어도 2달은 걸릴 것만 같구나. 낭자가 계시면 아무래도 저기 비로봉 계곡이 아닐까 한다. 거기가 가장 험한 지대이기 때문이다. 비로봉은 그 옆에 아물거리듯이 서 있는 칠성봉과 아울러 묘양의 등뼈이다. 묘양의 명물인 단군굴도 비로봉에서 멀지 않다. 비로봉의 낭자가 그들은 어업령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서라, 조심하거라. 한번 삐거덕 발을 잘못 내디디면 천리 굴짜기로 처박히게 되느니라. 염려 마소서. 그래서 이놈이 칙설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요? 저기 보십시오. 미끄러지지 않게 여기저기 돌과 나무 뜬거를 박아놓지 않았습니까요? 내 놈은 참으로 대단한 손재주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 그 설분이란 여자의 내력을 알아보자꾸나.
그것은 이놈이 그냥 만들어 붙인 이름입니다요. 여기 묘양에 너무나 눈이 많이 내려 이놈이 그냥 그 계집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요. 허참, 그럼 이름도 없는 계집이란 말이냐? 그러므십시오. 이놈이 나래가 주무시기 시작하자 재벌은 남 못 준다고 까마득히 잊고 있던 계집살 생각에 간절히 났습니다요. 이놈의 연장을 그냥 잘라주십시오. 다시 저기 저 눈 덮인 묘양을 보자 겁이 덜컥 났습니다요. 저기 묘양에 갇히면 이제 다시 계집고기를 맛보기는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요. 당연한 생각이다. 나는 내 놈을 욕하지 않는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래, 그 연유를 말해보아라. 참 창피스럽습니다. 이놈이 영변고을의 관아 맞은편에 있는 색조가로 찾아갔었지요. 그래서 한 집을 찾아들어 탁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요. 다른 주객들이 그 집을 여우집이라고 하더군입시오. 여우집이라. 거참 술집 이름치고는 괴상스럽군. 여우 같은 여자가 있더냐? 색조가라 여우 같은 여자가 있을 법하구나. 여우집이라는 이름이라 조금 기분이 얼떨떨했었죠. 그런데 다른 주객들이 하는 말이 영변 미인들이 다 이 집에 모였으니 다른 마음 먹지 말라고 일러주더군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계집들이 한결같이 상판들이 반반하고 엉덩짝이 실팍하게 생겨 먹었습디다요. 그리고 계집과 술을 사려는 고을의 한량들이 줄을 서 있더군요. 여우 사냥을 하려는 사람들이군. 그런데 소인놈의 몰골을 보고서는 도무지 계집을 들여보내줄 생각을 안 하더군입쇼. 이놈은 탁주보다 계집을 더 먼저. 허허허, 당연히 그랬을 테지. 그래서 이놈이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좌우간의 기팔은 기상천외한 기지가 있는 놈이다. 그래, 어떤 꾀를 냈는고? 이놈이 전대 한 귀퉁이를 허리춤 밑으로 엇비슷하게 늘어뜨렸습죠. 허허허, 거참, 앵간히도 계집고기가 먹고 싶었던 게로구나. 아, 이놈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주제에 뭘 가리고 자시고 하겠습니까요? 이놈은 성례하기니 뭐니 하는 것은 모르옵니다. 그것은 양반들이나 따지는 것입소. 그런데 산골고을인 여기 영변고을에 웬 한량들이 그렇게 많은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요. 그거야 내 놈이 이미 설명하고 있다. 철옹성 안의 성내는 몰라도 묘양의 언저리에 흩어져 있는 산악인들에게는 다른 나라의 생활 풍속인 성리학의 이해하기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법이다. 그랬더니 여우 중의 여우인, 그러니까 포주인 주인 여우년이 바로 이 전대 끄트머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더니 내 곁에 와서는 아양을 떨면서 하는 말이란 것이, 그래, 말해보아라. 이놈의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요. 아니, 이보시게 떡거머리 털 복숭이 총각 어디서 왔는감? 한양에서 묘양산 구경하러 왔다. 그런데 묘양에 오르기 전에 유명하다는 영변기생의 육산부터 오르고 싶다. 그런데 내가 고자로 보이는지 술 따르러 오는 계집이 없구나. 아니, 갓쓰고 명주 두루마기 입은 양반들이 수두룩한데 자네 같은 머슴 아니면 박수 아들이 틀림없을 사람한테 어느 년이 붙겠는가? 아서라 여우마님, 많은 여우를 거느리고 집안을 잘 꾸려가려면 눈이 밝아야지. 여기 보이는 것이 없소? 하면서 전대를 한번 흔들었습죠. 당연히 철거덕거리는 쇠뚜각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요? 그랬더니 이 여우년이 하는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허허허, 무슨 말을 했는데? 이 장사는 겨울철이 되면 평양하고 안주, 그리고 한양에서까지 한량들이 묘양산 여우를 보러 몰려오니 보다시피 너 같은 상껏에게 돌아갈 여우는 없구만. 그런데 좀 특이한 여우가 한 마리 있기는 있다. 그래도 괜찮을까? 아니, 특이한 여우라니. 그것이 분명히 암컷이겠다. 그거야 당연하지. 그런데 뭐가 특이하냐? 거기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 값을 받지 못한다. 내 놈도 이 여우를 안으면 값이 절반이다. 그래도 좋으면 들여보내주겠다. 그러나 상판은 아주 반반하다. 아니, 이러질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특이하다는 여우년이 흔히들 남자들끼리 말하는 무슨 민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죠. 거참, 정말로 개성스러운 얘기로구나.
그래서 그년을 내가 술 마시는 방으로 들여보내라고 했더니 잠시 후 한 계집이 들어오는데 언뜻 보기로 상판이 반반했습니다요. 그래서 나는 인연이 왜 그렇게 푸대접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요. 색주가란 주막하고는 틀려서 술창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요. 골방에 틀어박혀서 술을 마시다가 술 따르는 기생년을 품에 안는 거지요. 그래서 인연을 안으려 드니까 도무지 말을 들어먹지 않았습니다요. 그래서 내가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요. 어떻게? 거참 실감이 나는구나. 내 인연, 대장부가 이렇게 거금을 주고 내년을 사건을 어찌 앙탈을 부리는고 했습죠. 앙탈이 아니오라 심히 부끄러워 그러옵니다. 심히 부끄럽다니. 내 인연, 날이면 날마다 조선의 잡놈들을 바꿔맞는 천한 기생년이 무슨 정조가 있다고 새삼스럽게 부끄럽다고 하느냐.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오라 천기의 몸이 심히 부끄럽사옵니다. 몸이 부끄럽다니. 그게 무슨 말인고? 여자로서 있을 것이 없다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나는 그런 것에는 개의치 않느니라. 그런 것이 아니오라. 인연이 몸이 심히 망가졌나이다. 몸이 망가지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인연, 화대는 벌써 치렀거늘 내년이 무슨 소리를 해도 이 방에서 그냥은 못 나가니 어서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거라. 인연이 여자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사옵니다. 널리 해량해 주옵소서 하면서 그 기생년이 계속 몸을 사리는 것이었습니다요. 그래서 이놈이 달려들어서 계집이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요. 어둑어둑한 호롱불빛 밑이라 뭐가 뭔지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요. 그런데 오후가 되더니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해가 솟아났다. 서쪽으로 기운에는 황금의 겨울 햇살을 묘양의 저녁으로 쏟았다. 묘양의 눈 덮인 백봉이 눈부시게 빛을 발했다. 장관, 바로 그것이었다. 과연 묘양이로고. 정우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탄성을 발했다. 기팔이 입을 다물었다. 그도 정신을 잃고 저 멀리 꿈속처럼 아슴푸레하게 서있는 묘양의 연봉들을 바라보았다. 정우는 한지와 붓을 끄집어내어 연봉들이 임립한 모습을 그려가기 시작했다. 기팔은 그의 작업을 도와주었다. 역시 비루봉이 제일 높구나. 그러고는 칠성봉이야. 그 다음은 인달산, 다음은 강선봉, 다음이 향로봉, 다음에 저 멀리 부용봉이 있구나. 다음이 법왕봉, 달마봉, 그 다음이 가마봉, 은봉, 다음이 여기 보이는 형제봉의 순서다. 그렇게 눈 짐작으로 분명히 알 수 있사온지요? 그럼 알 수 있느니라. 각각의 높이는 실측을 해보아야 하지만 그 비교는 할 수 있느니라. 정말 대단하십니다요. 묘양을 다른 말로 태백산, 서금강산이라고 하지 않느냐? 과연 대단하구나. 아직 금강산에 가보지 못했지만 대단한 경치로구나. 정우와 기팔은 묘양의 풍광에 기가 질려 하던 기생년 얘기도 잊어버리고 말았다. 날이 해가 지기 전에 저기 산속으로 닿기 위해서는 걸음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요. 오냐 알았다. 어서 떠나자. 그래, 그 기생 얘기를 계속 들어보자꾸나. 그 기생이 내놈 산채에 있다는 말이지. 그러므십시오. 혹시 도망을 쳤을지 알 수는 없사옵니다만 그래서 소인이 그 계집의 몸을 불밑에서 훑어보니 아이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요? 이놈은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요. 아니 뭐가 어떻게 되었는데? 아이고 이 계집년이 명색이 기생인 주제에 과연 그곳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요. 그리고 아랫배에는 구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흉터가 길게 아래 위로 나 있었습디다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좀 찬찬히 말해보아라. 그러니까 계집들이 흔히들 하고 있는 그곳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다 밀쳐져 버렸고 아이고 엽전 같은 구멍만 하나 달랑 있었습니다요. 그래서 그년이 몸값이 절반밖에 하지 않은 이유를 알았습니다요. 그래서 일시에 기분이 싹 가져버렸습니다요. 이놈이 아무리 계집에 여러 해를 굶주렸기로서니 그것을 보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요. 그것은 계집의 비처가 아니라 무슨 흉물단지였습니다요.
무슨 사단일꼬. 그랬더니 계집이 훌쩍거리면서 눈물을 닥습디다요. 그래서 이놈이 물었습니다요. 무슨 일로 이 모양이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계집이 너무나 애절하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요. 그래, 그 사연을 말해보아라. 설분이는 원래가 농사꾼의 딸년이었는데 아비가 고을가나 아전놈의 땅을 붙였다고 합디다요. 이놈이 어찌나 탐행하였는지 명색의 관리란 놈이 분반타작의 나라 정률지대를 어기고 자그마치 8분타작을 요구하더라는 겁니다요. 원 저런 법이 있나? 그것은 해도 너무했구나. 그래서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빚을 자그마치 1000석이나 졌는데 설분이의 아비는 견디지 못하고 북간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요. 북간 땅으로? 북간 땅 어디로? 회령이나 북청 쪽으로 간다고 떠났다고 하옵니다. 나리는 그저 땅 얘기만 나오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십니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설분이를 빚 대신 넘겨주고 떠났다는 것입니다요. 그러자니 설분이는 당연히 노비가 될 수밖에요. 노비라, 그거 참. 그런데 인연이 밑에 것은 다 밀려 엉망이 되었지만 그래도 얼굴은 반반합니다요. 그 아전이란 놈이 설분이를 자기 첩으로 삼았다는 겝니다요. 그거 참. 그래서? 그런데 이 아전놈한테는 다름 천년이 또 한 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요. 지방의 아전들이 나라를 좀먹는 가장 독이 강한 버러지들인지고 다사는 특히 이를 걱정하지 않았느냐. 큰일이로다. 나리, 그 말이 무슨 뜻이옵니까요? 쇠기의 경일기라 뜻을 모르겠사옵니다요. 수령은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아전들은 꿈쩍 않는 돌과도 같구나 하는 말이다. 감사는 1년, 부사, 목사, 군수, 현감, 현령 등 지방의 수령들은 고작 3년의 임기를 마치면 한양으로 떠나가는데 지방 관아의 아전들은 일생을 아니 대를 물려가면서 붙어있으니 그 부정은 말할 수 없이 많다는 뜻이니라. 그래서 첩령들끼리 싸움이 붙었다는 말이냐. 그러합니다. 아전놈이 작은 첩년방에 드는 날이면 큰 첩년은 다음날 낮에 설분이를 음침한 광으로 불러내 바로 통나무 태우기를 한다는 것입니다요. 통나무 태우기라니 무슨 말인고? 그러니까 계집의 속옷을 완전히 벗겨 치마만 입히고는 물먹인 통나무를 비스듬히 세우고서는 계집을 가랑이를 벌린 상태로 거기에 올려놓은 채 아래로 끌어내리는 형별입죠. 너무 과한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몸무게가 있으니까 그 가녀린 살결이며 그곳이 완전히 통나무에 긁혀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악에 받친 큰 첩년이 설분이의 등을 위에서 꽉꽉 내리 누르는 데는 더욱 견디기 어려웠다고 합디다. 그런 몹쓸 형벌을 5번을 받고 나니 계집다운 곳이 전부 떨어져 나가 민들거리기만 하는 여자가 되어 결국 아전놈한테 버림을 받게 되었고 단돈 10량에 저기 색주가에 팔려왔다고 했습니다요. 아이고 불쌍한 여자로구나. 휴. 정우는 땅에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아직도 설분 낭자와 운의 정을 나누지 못했느냐? 아이고 나리, 운의 정이 다 무엇입니까요? 이놈은 다만 기가 차서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사옵니다요. 그렇다고 그렇게까지는 내 놈이 얼마나 험한 남정네인고. 나리, 이것만큼은 이놈의 말을 믿어주옵소서. 설분이는 그곳만 밀쳐져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요. 그럼 또 어디를? 네, 전무덤이 완전히 밀쳐져 남자하고 똑같사옵니다요. 엔간하면 이놈이 덤벼볼 마음을 먹지 않았겠습니까요? 도무지 징그러워서 꿈에 보일까봐 걱정스럽습니다요. 도무지 계집 같지가 않습니다요. 불쌍한지고 그 낭자를 자기 부모에게 데려다 줘야겠구나. 그 말에 기팔은 할 말을 잃어버린 듯 했다. 설분이가 너무 불쌍합니다요. 그래서 이놈이 설분이를 업고 그 색주가를 도망쳐 나왔습니다요. 너는 역시 대단한 놈이다. 내 놈에게 그런 깊은 정과 정의감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느니라. 날이 어둡기 전에 저기 형제봉에 있는 산책까지 가려면 걸음을 서둘러야 합니다요. 오냐, 어서 가자꾸나.
기리구차를 끌지 말고 어깨에 매도록 하거라. 기길이 미끄러워 바퀴가 제대로 구르지를 않는구나. 묘양산역내의 이수는 눈 짐작으로 해야겠다. 아닙니다요.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요. 아니면 이놈의 걸음수를 세어볼깝쇼. 잊어버리지 않고 셀 수 있겠느냐? 100을 셀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넘겨보겠사옵니다. 그것은 참으로 좋은 방법이다. 기리구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나도 그 방법을 생각하고는 있었다. 거의 해가 질 무렵에야 정우와 기팔은 형제봉 계곡에 있는 조그만 석굴에 다다랐다. 산채라더니 산채가 아니고 굴이구만. 석굴이든 토굴이든 산채는 산채이옵니다. 날이. 산채란 것이 별것이겠습니까요? 산에 있는 소굴이면 산채죠. 소굴이라 웬 그런 말투를 쓰느냐.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일 뿐이다. 학자에게는 소굴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야 설분아, 날이 오셨다. 어서 나와서 인사하거라. 기팔은 석굴로 뛰어들어갔다. 조금 후에 그는 설분이를 데리고 나왔다. 그녀는 정우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설분이라고 하옵니다. 네 얘기는 잘 듣고 있다. 내가 원한다면 내 부모에게로 데려다 주마. 황공하옵니다. 날이 들어가시옵소서. 소굴 안에는 그래도 장작으로 불이 피어져 있었다. 그리고 기름종이로 불이 밝혀져 있었다. 정우와 기팔은 설분이가 차려주는 나물밥을 먹었다. 굽기가 거의 없는 나물밥이었다. 날이 우선 이것을 드시옵소서. 다음 끼니부터는 곡식밥을 해 올리겠습니다. 아저씨가 쌀과 보리를 좀 사가지고 오셨나이다. 설분이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녀가 말하는 아저씨는 기파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녀가 기파리를 아저씨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그녀 사이에는 별다른 일이 있은 것 같지가 않았다. 오냐, 걱정하지 마라. 나의 어린내가 그런 끔찍스런 일을 당하다니 참으로 불쌍하구나. 그리고 날이 여기에 발을 녹이소서. 설분이는 정우에게 대단히 친절하게 굴었다. 기팔에게서 수차 정우에 대해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수저를 놓자마자 정우와 기팔은 설비를 풀고 언 발을 장작불에 녹였다. 한나절을 걸었을 뿐인데 벌써 이렇게 얼어붙어 버렸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겨울철에 저 낙림산맥을 넘어 북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날이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화낭자를 찾으러 나셔야죠. 물론이다. 그러나 날이 워낙 차서 잘 돌아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이놈이 나리를 지성으로 모시겠사옵니다요. 산채는 여기 설분이한테 맡겨놓으시고 한나절씩만 돌아다녀 보시지요. 오냐,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묘양산에 왜 왔느냐. 우선은 저기 보현사에 먼저 가보아야겠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묘양산 전역에 있는 산악 사람들의 소문이 묻어와 있을 것이다. 날이 그리고 아저씨, 내일 두 분이 보현사에 가시오면 소녀도 데려가 주시옵소서. 왜?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느냐? 죄 많은 이 몸, 소녀도 부처님에게 죄를 사해달라고 불공을 올리고 싶사옵니다. 그래. 같이 가자꾸나.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행색이 너무 남루하니 좀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겠다. 소녀가 나무와 잎을 떼어 물에 담가서 빨래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해놨사옵니다. 오늘 밤에 빨아서 내일 마르면 입고 떠나시도록 하시옵소서. 설분이는 보통 똑똑한 아이가 아니로구나. 정우는 설분이가 심성이 착하고 아주 똑똑하다는 생각을 했다. 설분이는 밤을 새워 정우와 기팔의 땀내나는 옷을 빨아 불가에 걸어서 말렸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둥근 돌을 잘 달구어서는 못 쓰는 옷가지에다 싸서 다리미 대용으로 썼다. 그녀는 그런대로 마른 옷가지들의 주름을 펴주었다. 이런 일을 하느라고 설분이는 새벽녘에야 잠시 눈을 붙였을 뿐이었다. 이튿날은 겨울의 산악에 햇살이 찬란했다. 온 산역에 얼어붙은 겹겹의 눈들은 찬란한 반사광을 발했다. 기파라, 설분아, 내 말씀을 하옵소서. 실눈을 해야 한다.
저기 눈발이 반사광을 눈에 직접 받으면 눈동자가 그만 타버리고 말게 되느니라. 알겠사옵니다. 그는 대밀봉 밑으로 해서 보현사에 접근했다. 대밀봉을 지나니 묘양산의 큰 강인 월림천이 흐르고 있었다. 강은 얼어붙었으나 얼어붙은 강의 수면 밑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 강을 따라서 얼마 가지 않으면 바로 보현사가 나온다. 그리고 보현사의 서북쪽에는 안심사가 있느니라. 그들은 정오 가까이 되어서 보현사 경내에 이를 수 있었다.